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구할 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 잡 구할 때 팁이랑 그리고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뉴질랜드에서 잡을 구할 때 가장 많이들 쓰이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직 웹사이트 3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트레이드미. 트레이드미는 정말 뉴질랜드 대표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구인 구직도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 특히 트레이드미는 파트타임 구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ek.co.nz로 들어가셔야지 뉴질랜드에 관련된 직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seek는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풀타임을 구하는데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링크드인. 링크드인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여기서 많이들 구인 구직도 하고 스카우트 제의도 받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본인의 CV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리크루터들이 많이들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링크드인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직 방법은 리크루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링크드인에서 프로필을 보고 그리고 CV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크루터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그 에이전시에 가셔서 혹은 이메일을 보내셔서 본인은 이러한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마땅한 자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리크루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 안에서 검색을 해서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CV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시들을 많이들 이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특히 에이전시는 구직자한테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커미션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구직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은 직장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직 방법은 바로 커넥션.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인맥 활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친구 혹은 지인, 친척 뭐 이렇게 소개로 많이들 직업을 구하시더라고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구인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소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전화 인터뷰를 봅니다. 전화 인터뷰는 사실상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화 인터뷰가 가는데, 이거는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CV를 제출한 사람의 정보와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그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을 많이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팁은 저는 항상 제 CV를 프린트를 해서 옆에다 항상 뒀던 것 같아요. 언제 전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CV를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그래서 이거를 항상 프린트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면 사실 보고 읽어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옆에 준비해 두시고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CV를 보시면서 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 보통 이메일이나 다시 한번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저희 인터뷰하면 좋겠는데 이제 회사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전화 인터뷰 단계는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터뷰를 잡고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소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조금은 더 간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전화 인터뷰 통과하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작은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에 통과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디자이너 2명이랑 그리고 저희는 호주 멜버른에 또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 1명이랑 이렇게 해서 3대1로 면접을 봤어요. 호주에 있는 디자이너는 호주에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더 떨리고 약간 더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보통 제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보통 뭐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스타일은 어떤지 이게 잘 부합이 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무진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뉴질랜드에서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테크니컬한 직종 뭐 IT나 디자인 쪽은 꼭 테스트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론칭하는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 디자인 이런 걸 해오라는 테스트를 받았고 일정한 기한을 주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도 회사마다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기한을 주고 해오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하루 동안 그 회사에 와서 직접 일을 해서 제출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를 받아서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제출하는 방식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테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제가 했던 테스트를 기반해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가서 여기 있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또 호주에 있는 디자이너들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치면 이제 거의 다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봉 협상이 남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또 한번 회사에 직접 가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연봉 협상을 바로 하고 오케이 해서 이제 언제부터 출근할 건지 노티스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뉴질랜드 지금 현재 키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어요. 이 총 프로세스가 저에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진 빠지기도 하고 뭔가 되게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참 뿌듯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잡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